최근에 이제 지역혁신정책론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익숙한 건 이제 클러스터론이죠. 그래서 클러스터를 만들면 이제 산업 발전해서 고용 창출되고 지역 발전한다 이런 것이었는데 문제는 이게 모든 지역이 다 비슷한 산업을 하게 됐고 두 번째는 이 글로벌 밸류 체인이 바뀌면서 갑자기 이제 거기에 있었던 기업이 나가버리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 동남권 지역에 이런 상황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막 만들어지면서 근데 기존 산업에 내지는 기존 클러스터에 고착되는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이제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이제 새로운 경로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지역 산업 발전의 새로운 궤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관련 다각화를 할 것인가, 비관련 다각화를 할 것인가,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왔는데 이제 이 말하는 전환적 혁신 정책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지역이 직면한 도전 과제 속에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새로운 형태의 산업 발전의 궤적을 만들어낼 것인가 라는 쪽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논의들 그리고 기존의 논의들을 조금 진화시킨 새로운 경로 형성론 그리고 이제 그것과 차별화된 이제 전환적 지역 혁신 정책론이 이제 얘기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건 이제 그 쿡이라는 지역 혁신 정책의 이제 일종의 이제 대가죠. 그쪽을 논의를 이끌어간 변화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이게 우리 지역 혁신 정책론을 한 20년 동안 지배했던 틀입니다. 산학연 네트워크, 지역 클러스터 뭐 얘기를 해왔는데 이제 문제 중심, 문제 해결 중심의 접근들을 하다 보니까 바뀌게 된 거죠. 지역이 해결해야 될 문제, 지향 지역,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 잡스 투 비던 그게 이제 뭐 돌봄이 될 수도 있고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될 수도 있고 그걸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활동들을 엮어내는 형태의 정책 방향들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프롬 클러스터 투 플랫폼. 플랫폼이라는 건 다양한 분야의 활동들이 여기 끼는 거겠죠. 문제 중심으로 엮어내는 그런 접근들을 여기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재료과학이나 그리고 음식과 관련된 산업 그리고 뭐 미디어, 문화 그리고 사회적 경제 이런 것들이 이제 묶여지면서 문제 중심으로 이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작업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흐름들이 이제 조금씩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지역 혁신 정책 그리고 균형 발전 위해서 했던 것들은 주로 지역 클러스터 형성, 지역 혁신 체계 형성이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역 산업 혁신 체계 구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많이 투자를 해갖고 산업부 중심으로 이제 이러저런 활동들이 많이 이루어져 왔죠. 근데 또 한 축으로는 지역 사회 혁신 활동들이 진행이 되어 왔어요. 그건 이제 기초 내지는 읍면동 단위에서 지역 혁신 사업이라고 진행이 됐는데 이게 이제 지역 문제를 주민 중심으로 해결해 나가는 주민자치에서 시작을 해서 지역에 있는 이제 사회 혁신 활동들이 이루어져 왔는데 이게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분리되어 있었는데 이제 이런 전환적 지역 혁신 정책이 나오면서 이제 그 지역 산업 혁신의 방향성 아까 방향성 얘기를 했잖아요. 그 방향성 관련된 방향을 잡아두는 데 있어서 사회 혁신의 역할. 그래서 SD 관련된 틀, 자원 순환, 뭐 탄소 중립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지역의 읍면동 단위, 기초 단위에서 이루어졌던 이런 지역사회 시민 중심의 혁신 활동과 지역의 있는 산업 혁신 활동이 결합이 되는 이런 이제 방안들을 영역들, 프로젝트들을 이제 모색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게 전환적 지역 혁신 정책이 기존의 지역 혁신 정책, 지역 그동안에 이루어진 클러스터와 다른 접근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스마트 시티 많이 하고 있는데 스마트 시티도 기본적으로 이런 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해결하기 위해서 ICT가 들어오고 IoT가 들어오고 AI가 들어오고 이런 것들인데 우리는 워낙 밀어내기 식이 강해가지고 이제 밀어내면 이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접근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형태 뭐 리빙넷도 붙이고 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공급 중심적으로 가다 보니까 현실에 착근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을 견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초기 단계부터 같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방향을 정의하고 문제를 같이 구성하고 풀어내는 작업들을 같이 해야 된다. 그렇게 되는 과정 속에서 제대로 된 솔루션이 나오고 그게 새로운 산업 형태가 낼 수 있다. 이런 주장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일종의 산업융합형 그런 산업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직면한 문제가 일종의 자산 역할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의 지역에 있던 서로 관련이 없던 산업들을 엮어내야 되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또 관련이 없던 그 산업들을 만들어낼 때 지금 이제 많이 얘기되는 기반 기술이죠. 뭐 IoT나 AI나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두 산업이 엮어낼 수 있는 틀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런 다른 영역에 있는 사람들, 시민들이 같이 모여서 얘기할 수 있는 지역사회 플랫폼이 만들어지면서 새로운 형태의 산업융합적인 접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기존에 있는 것들을 결합시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확실성이 낮은 이제 그런 형태의 접근들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해결해야 될 문제에서 시작을 해서 지역에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엮어내는 형태의 산업 발전 전략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뭐 과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좀 추상적인 얘기고 이게 어떻게 시행에 적용이 될지는 제가 시행의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근데 좀 일반적인 수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지역 전환 내지는 지역 혁신의 비전을 설정하고 방향성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지금 시흥의 비전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가령 뭐 자원순환 도시 뭐 시흥 아니면 바다와 함께 성장하는 도시 뭐 시흥 뭐 악취가 없는 도시 시흥 뭐 이렇게 되겠죠. 이런 이제 비전과 방향성을 세우고 이제 그걸 기존에 있는 다양한 활동들 이게 단순히 기존의 산업혁신 활동뿐만이 아니라 사회혁신 활동까지 포괄하는 그런 틀을 가지고 통합해내는 이런 접근들이 이제 필요하다. 이건 이제 기본적인 방향성 설정 관련해서 이게 중요한 이슈라는 거죠. 많은 경우 이제 이런 거 없이 그냥 얘기를 하는 거죠. 실리콘밸리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다고 실리콘밸리가 되나요? 그리고 지금 여기 팽교 있지 그리고 뭐 대덕도 있지 뭐 이렇게 많이 있는데 과연 이제 거기처럼 갈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시흥에 맞는 시흥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발전 전략을 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방향성, 자기네가 갖는 문제 해결 속에서 이루어지는 방향성 설정과 거기서 나오는 다양한 이제 조건들 반영을 해가지고 이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그 지역 산업 혁신 정책, 뭐 지역 혁신 정책을 재구성하는 작업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모조리 다 활용을 하는 겁니다. 다 활용을 해. 안 되면 또 이제 다른 데서 가져올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해서 일정한 형태의 협업 구조를 만들어내고 이제 그걸 위한 제도적인 틀을 구성해내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상상력을 좀 동원할 필요가 있죠. 이제 아까 밑에 나왔지만은 SDG라는 목표 그리고 뭐 최근에 기업들이 ESG 얘기를 많이 하고 공공기관도 ESG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반영한 산업 발전의 계획들 뭐 이제 여기 얘기로 나왔지만은 뭐 악취 제거와 웰니스를 위한 공기 산업을 육성한다. 그리고 도시 열섬 효과를 대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건축 설계, 뭐 소재 개발, 운영 방식 뭐 이런 것들이 많은 복사열 관리 산업 클러스터 뭐 그런 지역 그리고 이건 이제 아마 동남권 지역이 좀 해당이 될 텐데 이제 유효 생산 설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재구성해서 다른 지역에 재동호해지거나 관련된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위한 뭐 새로운 산업 그래서 이제 재활용, 재사용 관리 서비스 산업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결국 이제 그동안에 각계 약진해왔던 민, 산, 학, 연, 관이 이제 묶이는 것들을 필요로 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묶이지는 않죠. 이제 서로 다른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만나면 서로 다른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모여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 실험들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있는 리비닝 네트워크도 이제 별로 이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그런 조직들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전혀 얼굴을 맞대지 않았던 대학과 이제 시민들이 오늘도 오셨는데 만나서 이제 지역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같이 작업들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역 내 산업발전과 지금 오셨는데 쪽과 지역의 복지 쪽, 돌봄 쪽 담당하는 분들이 같이 만나서 이제 문제를 정하고 풀어가는 작업들. 이건 쉽지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전혀 관계없는 세상에 살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모이는 장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게 이제 일종의 리빙랩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새로운 발전의 궤적들을 모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지역을 모방해서는 절대 차별화되지 않아요. 특히 후발 지역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기 서울도가 들어가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혁신의 그 단계는 저 밑에까지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시흥은 뭘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다른 데 했으니까 우리도 하면 되겠지. 이미 다 했습니다. 다 했기 때문에 차별이 안 됩니다. 차별에 대한 요인들을 찾아가지고 발전 전략을 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위해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혁신 활동과 이 사회혁신 활동에 결합될 수 있는 그런 노력들. 이건 아마 그 시장님의 입장에서는 딱 다가올 문제일 것 같아요. 시장님 산업도 발전시켜야 되지만 지역의 복지, 사회 문제 해결에 같이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서로 따로따로 가는 문제가 아니라 같이 결합이 돼서 문제도 굉장히 잘 풀고 새로운 산업도 만들어내고 그러면 이제 일타쌍피, 일석이조죠. 이런 형태의 이제
안대로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결국 글로벌한, 내셔널한 형태의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으로 진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왜냐하면 지역에서 이루어진 이런 활동들은 지역에서 이루어진 새로운 실험이고 이게 플랫폼이 된다면 유사한 형태의 작업을 하는 국외에 있는 사람들과도 협업을 할 수 있어요. 트랜스로컬 접근을 할 수 있고 또 이 어젠다를 발전시켜서 국가 차원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죠. 그건 이제 이런 문제들이 지역에 여러 군데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순환시키는 형태의 전망을 가지고 한다면은 이제 이런 시행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실험들이 국가 차원의 의제 더 나아가서 이제 글로벌한 형태의 의제가 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혁신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다. 예,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혁신 정책의 진화 관련돼서 이제 그 1세대, 2세대, 3세대 정리를 하는데 그것들 정리하는 거고요.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저희 리빙랜 네트워크 블로그가 있어요. 가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에 대한 자료들이 다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 한국 리빙랜 네트워크 TV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리빙랜 활동을 했던 분들이 그 인터뷰한 내용들 올랐기 때문에 참조하시면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좀 더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